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남 임상초음파 연구회 총무 백유환입니다. 네,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도 방학 기간에 쉬지도 않으시고 각종 초음파 학술 행사에도 참가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영남 임상초음파 연구회가 더욱더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따뜻한 봄입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벚꽃이 다 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꽃구경 가시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원래는 작년에 공부한 초음파 강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증상별로 또 상황별로 질환에 따른 초음파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퀴즈 형식으로 패널 토의로 공부하는 방식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마스크 해제도 이제 됐으니까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얼굴을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임 시작에 앞서서 먼저 우리 김일봉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예, 소리 잘 안 들리니까. 아니 저쪽에서 소리 잘 안 들려. 아, 그렇죠. 아그 마이크 쪽을 얘기를 안 했어. 마이크를 켜. 마이크를 PC에 연결된 마이크가 들리지 않고. 다 소개했는데 맞죠? 들리는데. 다 들려. 다 들려. 아, 팅은 괜찮아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밖에 나서 박수 받는 걸 좋아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 2023년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전반기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원래도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 임원들이 정말 강의, 유익한 강의, 또 재미있는 강의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오프라인 강의 많이 와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접속해 주시면 제가 보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참석하는데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기대하시고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기에 많이 들어오시면 모두 다 초음파 공부에 잘 하실 수 있게 돼서 나중에 개업이나 진료에 크게 도움이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회장님도 오셨는데 오늘 시작하는 기념으로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전내과 조기현입니다. 오늘 또 원래 첫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반가운 얼굴들을 봐서 좋고 또 그 온라인상에서 얼굴 보지 못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둘째 주에는 그 라운제나 호텔에서 그 온라인 위주의 강의와 그리고 그 행전 위주의 강의와 행전을 병행해서 매달 한 번씩 이제 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9월 달에는 좀 더 이제 규모를 키워서 토요일 날 저희가 행전 심포지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나와서 이제 현장의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또 온라인하고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발견된 간 수치 상승으로 해서의 초음파적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고, 두 번째 강의는 하나종합내과 조기현 원장님께서 최담도 확장의 감별을 위한 초음파의 활용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중내는 이균증내과의 이호명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 기능 이상에서의 초음파 활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초음파 활용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초음파를 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식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포커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가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그냥 검진 목적으로 다른데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왔을 때 피곤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뭐 간 기능 검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간 수치 이상이 있는 경우를 보면은 뭐 주로는 이제 간이나 담독의 질환인 경우가 이제 많겠는데 그 외에 간 외적인 질환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렇게 간 수치가 올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초음파를 활용해서 접근해 가는지 또 어떤 포커스로 초음파를 검사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뭐 두 가지 리뷰 아티클을 참고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초음파의 어떤 접근 방법, 처음에 빌리어리 덕트 딜라테이션이 있고 없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질환들을 있는지 확인을 해 나간다. 이런 데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리뷰 아티클과 또 한 가지는 간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치별로 어떤 특정 수치가 도미넌트하게 올라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그런 저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에 이제 LFT 이상이 있는 환자가 오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두 가지는 이겁니다. 그 랩을 보고 일단 헤파토셀룰라인지 아니면 콜레스테이틱 패턴인지 그거부터 판단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초음파를 시행할 때는 또 제일 처음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는 게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 있나 없나 그거를 기준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그 질환들의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리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버 펑션 테스트에는 대표적으로 AST, ALT, 감마 GTP, 빌루루빈이 있겠고 간의 신테틱 펑션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PT, 알부민 레벨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 주로 이제 간 실질에 문제가 있는 헤파토셀룰라 인저리 때는 AST, ALT가 증가하고 콜레스테이틱 리버 인저리가 있을 때는 ALP와 감마 GT가 주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근데 한쪽으로 좀 도미넌트한 경향이지만 대부분 좀 믹스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파토셀룰라 인저리에서 우리가 랩을 봤을 때 AST, ALT 레벨이 2 이상이다 이러면은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를 좀 더 시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ALT가 AST보다 더 높다면 우리가 헤파타이티스라면 크로닉 바이레아 헤파타이티스나 네이플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ST, ALT가 증가돼 있다면은 롱텀하게 어떤 컴플리케이션, 리버 시로시스 같은 게 좀 더 잘 생길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LT가 이제 주로 간에 스페시픽하고 AST는 간 외에 스켈레탈 머슬인 하트, 키드니, 브레인 이런 데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ALT가 증가되어 있다면 좀 더 간 질환을 시사하는 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릭 리버 인저리에서는 ALP가 주로 나타나는데 이 ALP는 바일덕트 에피셀리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ALP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으면은 어떤 빌리어리 덕트 쪽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익스트라헤파틱 콜레스테시스는 주로 이제 빌리어리 덕트가 메카니컬하게 obstruction 돼서 빌리어리 딜라테이션이 동반되는 콜레도콜리시아시스나 어떤 말리그너시한 obstruction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인트라헤파틱 같은 경우는 헤파토사이트 자체에서 바일 포메이션의 장애를 받아서 이제 빌리어리 덕트는 정상인 그런 콜레스테릭 리버 디지즈가 있겠습니다. 단독으로 ALP만 증가되어 있다면은 간 외에 본이나 비타민 D 디피셔시 프레그넌시 테스팅 키드니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같이 보는 게 이제 감마 GTP인데 콜레스테릭 리버 디지즈에서는 ALP만 올라가고 감마 GTP가 같이 올라가서 둘 다 올라가면은 간 쪽에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마 GTP만 단독으로 상승되어 있을 때는 최근에 과도한 알코올 음주, 메이플드 오베스티, 드러그 인듀스드 리버 인저리 등을 시사하겠고 우리가 감마 GTP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메타볼릭 디지즈와 다이아베티스 그리고 CVD에 강력한 프레딕티브 바이오마커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헤파토셀룰라와 콜레스테이틱 리버 디지즈에서 둘 다 증가되어 있고 헤모라이시스 같은 익스트라헤파틱 디소더에서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컨주게이티드, 언컨주게이티드로 나누는데 컨주게이티드 하이퍼빌리루비네미아가 있으면은 어떤 리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경우가 많고 언컨주게이티드 하이퍼빌리루비네미아가 있는 경우에는 헤모라이시스 또는 빌리루빈만 단독으로 증가되어 있으면은 길버트 신드롬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외래에서 빌리루빈만 단독으로 딱 증가되어 있고 다른 LFT 수치는 다 괜찮으면은 이 길버트 증후군인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 경우는 다른 간 엔자임은 정상이고 정상에서 4에서 16% 정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 파레ን카임에 문제가 있을 때는 ALT, ALT와 감마 GTP, 빌리루빈 이렇게 증가되어 있고 빌리어리 디지즈가 있을 때는 ALP, 감마 GTP, 빌리루빈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되는 것을 보고 좀 더 도미넌트하게 증가되어 있다면 그쪽 질환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PT와 시럼 알부민 레벨은 간의 어떤 급격한 기능 이상이라든지 리버 페일리어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리버 시로시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겠고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LDH는 간에 스페시픽하진 않은데 간에서 어떤 솔리드 투머가 있거나 림포마 또는 이스케믹 인저리에서 특히 LDH가 같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 이상 환자가 외래에 오면은 어떤 드럭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네이플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과거에 대한 자세한 히스토리를 한 다음에 이러한 피검사와 초음파를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검사를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ALT가 ALP보다 더 증가되어 있으면은 헤파토셀룰라 패턴이고 ALP가 ALT보다 좀 더 도미넌트하면은 콜레스테틱 패턴으로 이제 질환을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수치는 괜찮고 빌리루빈만 올라가 있으면 길버트 증후군을 생각할 수 있겠고 다른 수치가 같이 증가되어 있으면은 우리 두 가지 다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높은데 알부민도 떨어져 있고 PT가 증가되어 있으면은 헤파틱 펠리어 정도까지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스케미 헤파타이티스라든지 드럭 헤파타이티스라든지 기타 다른 질환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초음파를 시행을 하는데 초음파를 시행할 때는 가장 먼저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 있나 없나로 접근을 해나가면 되겠고 딜라테이션이 있으면은 이런 톨레리치아시스 그리고 스톤 디지즈 그리고 스테노시스 같은 걸로 막힌 경우 콜레도칼시스트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고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 없으면은 디퓨즈 파렌카임 리버 디지즈 패티 리버나 헤파타이티스, 시로시스 같은 걸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컬한 리버 디지즈 메스가 있는지 그리고 리버 앱세스 있는지 이런 걸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헤파틱 바스큘러 디지즈, 포탈 베인 트롬보시스, 헤파틱 인팍션 그리고 하트 펠러로 인한 헤파틱 컨제스천, 버드키아리 신드롬 등을 확인해 나가면서 초음파를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질환에 대한 어떤 초음파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 같이 있는 경우에 빌리어리 스톤 디지즈일 수 있겠고 콜레도코리시아시스가 가장 흔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 바일덕트 딜라테이션, 인트라헤파틱 덕트 딜라테이션이 있는 이런 페러럴 채널 사인 등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 빌리어리 덕트를 다 트레이싱해 보면은 디스탈 CBD 쪽에 이런 스톤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스톤 외에도 스틀러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시스틱 덕트에 스톤이 끼어서 이게 헤파틱 덕트를 누르는 그런 미리치 신드롬에서도 이런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빌리어리 스트리처 있는 경우인데요. 비나인 스트리처에는 우리가 30% 정도 됩니다. 비나인 스트리처의 원인은 프라이머리 스클레로틱 콜란타이티스나 크로닉 판크라타이티스, IgG4 콜란자이티스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초음파에서는 특징적인 그런 소견 없고 숏, 롱한 어떤 일레귤러한 어떤 월 시크닝이 보이면서 딜라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과거 인플라메이션으로 인한 스트리처로 인해서 월 시크닝이 디스탈 CBD에 보이고 그 프록시말 쪽으로 CBD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비나인 스트리처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나이 스트리처 소견을 보일 수 있는 말씀드린 대표 질환 중에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징 콜란자이티스나 IgG4 스클레로징 콜란자이티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초기에는 ALP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고 빌리루빈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콜란자이티스는 이제 초이스 오브 모달리티는 MRCP로 이렇게 덕트가 멀티플하게 롱 세그먼트로 스테노시스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초음파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은 시로시스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PSC에 의한 시로시스는 일반적인 리버 시로시스하고 다르게 코데이트로 하이퍼트로피는 동일한데 그 레프트 롭의 메디알 세그먼트에 하이퍼트로피가 생깁니다. 보통 일반적인 리버 시로시스는 라테랄 세그먼트에 하이퍼트로피가 오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하이퍼트로피가 오기 때문에 간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PSC로 인한 시로시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면 좀 비특이적이죠. 빌리어리 덕트가 그냥 월시큰이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우리가 세그먼트를 봤을 때 코데이트 롭과 레프트 롭의 메디알 세그먼트가 이렇게 하이퍼트로피가 오고 라이트 롭의 포스테로 라테랄 롭은 이런 아트로피가 오는 그런 소견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프라이머리 빌리어리 콜란자이티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초음파를 봤을 때 리버 사이즈는 정상입니다. 근데 파렌카임이 좀 헤테로지니아스한 그런 에코를 보이면서 노들레르티와 일레귤라 컨투어를 그런 보이는 소견됩니다. 초음파를 봤을 때 이렇게 헤테로지니아스한 에코를 보이면서 ALP가 증가되어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PBC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고 MRI 보면은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적인 소견은 특징적이지 않는데 이렇게 헤테로지너스한데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프라이머리 빌리어리 콜란자이티스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테노시스 중에 말리그넌트 빌리어리 스테노스트리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콜란지오칼시노마가 되겠습니다. 콜란지오칼시노마는 그 바일덕트 브랜치 2보다 프록시말인 경우를 인트라헤파틱이라 하고 두 번째 브랜치에서 커먼 바일 헤파틱 덕트까지를 페리힐라 콜란지오칼시노마 그리고 CBD 쪽에 생긴 경우를 디스탈 콜란지오칼시노마로 이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위치에 따라서 이런 메스라이크 병변도 있을 수 있겠고 페리덕탈 인필트레이티브 타입 덕트 좌우로 이렇게 인필트레이션 헤드가 타입도 있겠고 덕트 내부로 폴리포이드하게 이렇게 자라는 세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메스인 경우에도 주로 이제 경계가 불명하고 아이소이컬한 메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말적으로 딜라테이션된 발덕트가 있는 것으로서 위치를 예측을 해서 병변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은 양쪽 헤파틱 덕트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중간에 문합 부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명확하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경계가 불명확한 아이소이컬한 메스 같은 게 보이게 되겠고 디스탈 CBD는 또 정상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페리힐라 쪽에 보이는 콜란지오셀룰라 칼시노마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잘 구분되지 않는 메스포밍 타입인데 이런 경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스킨 튜머가 이제 특징적으로 좌우 헤파틱 덕트 문합부에서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인트라덕탈 폴리포이드 타입으로 이렇게 자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테노시스를 유발하는 질환 중에 페리엠필라리 튜머가 있겠습니다. 제일 페리엠필라리 튜머는 듀오데눔 메이저 파필레 2cm 안에 생기는 이런 튜머들을 말하는데 제일 흔한 게 판크레아틱 아데노칼시노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헤드 쪽에 하이포이컬한 인필트레이티브 메스 양상으로 보이고 도플러상에서는 하이포바스큘러입니다. 특징적으로 더블 덕트 사인이 나타나는데요. 헤드 쪽에 하이포에코익한 바스큘라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메스가 있고 디스탈 CBD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판크레아틱 덕트가 늘어나 있어서 이 두 가지 덕트가 늘어난 것을 더블 덕트 사인이라고 합니다. 초음파에서 이런 게 보이면은 페리엠플러리 튜머로 인한 스테노시스, 빌리어리
덕트 딜라테이션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갈브레드 카시노마도 주위의 안쪽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침범을 해서 빌리어드 옵스트럭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바일덕트 딜라테이션과 LFT, 어노멀리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천적인 기형 중에 콜레도칼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도 바일덕트 딜라테이션과 LFT, 어노멀리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콜레도칼 시스트는 여기 팡크레아틱 덕트와 바일덕트가 이렇게 문합될 때 원래 듀오데넘 월 쪽에서 이렇게 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 퓨전되는 부위가 이거보다 더 프록시말해서 붙어버리면은 이쪽에 압력 때문에 팡크레아틱 주스가 그 듀오데넘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CBD 쪽으로 이렇게 역류를 해서 염증이 반복되면서 그 디스탈 CBD가 이렇게 늘어나서 콜란지오 카시노마까지 생길 수 있는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흔한 게 타입1으로 디스탈 CBD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소견이 가장 흔합니다. 초음파에서 보면은 라지안 시스틱 맥스가 CBD 있을 리전이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에 그런 진단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 없는 LFT, 업노멀리티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퓨즈 파렌카말 리버 디지즈, 그리고 포칼 리버 디지즈, 그리고 바스큘러 리버 디지즈 세 군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퓨즈 리버 디지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헤파틱 스테아토시스, 패티 리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뭐 알코올이나 네이플드 때문에 생기고 주로 LFT는 AST, ALT가 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실질은 콜스니스를 보이면서 소노빔이 어테뉴에이션 돼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패티 그 디포지션이 디퓨즈하지 않고 포칼하게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메스하고 감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는 이런 메스라면은 파렌카마 디스토션이 있거나 베슬이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소견이 있는데, 패티 리버에서는 정상적인 베슬 주행이 보이고 파렌카마 디스토션 같은 게 없는 것으로서 이런 포컬한 패티 리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이드는 이렇게 다이프램까지 다 보이고 베슬 월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를 그레이드 1. 그 다음에 그 다이프램은 보이는데 페리포탈 에코가 좀 희미해져 있는 경우를 그레이드 2. 다이프램도 잘 안 보이고 페리포탈 그 에코도 이렇게 희미해져 있는 경우를 그레이드 3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큐트 헤파타이티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리버 파렌카이마 에코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페리포탈 펫은 정상적인 에코를 보이기 때문에 페리포탈 에코가 이렇게 밝게 보여서 스타리 스카이 어페어런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헤파타이티스의 경우에는 리버 파렌카임 CC를 떨어지고 바일덕트가 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보이는 이런 초음파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헤파토메갈리, 갈브레드 월 이데마, 그리고 리액티브 림파데노패시 같은 것을 초음파로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파토메갈리는 이렇게 최대 간직경을 쟀을 때 한 16cm 이상이면 헤파토메갈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버 시로시스 되겠습니다. 앞서 PSC가 좀 특징적이었고, 이거 일반적인 리버 시로시스 같은 경우는 코데이트 롭과 랩트 라테랄 롭의 하이퍼트로피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고, 또 우리가 초음파로서 포탈 베인의 직경이 13mm 이상, 그리고 SMV와 플래닉 베인의 직경이 10mm 이상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 시로시스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파틱 포칼 리버 오브노멀리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메타스테이티스와 HCC,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셀룰라 카시노마를 구분하는 것을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스테시스의 경우에도 익스텐시브하게 메타가 일어나게 되면 리버 엔자임이 상승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메스와 좀 관별점은 멀티포칼하고 그 메스의 사이즈가 여러 개 다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메타스테이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CC는 가장 많은 프라이머리 리버 말리그넌시인데 이 경우 작은 경우에는 에코가 좀 하이포에코이하고 클 때는 내부의 파이브로시스, 패티 체인지, 네크로시스, 칼시케이션에 대해서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하이포에코익한 페리페라 헤일로가 생기게 됩니다. 가끔 HCC도 디퓨즈하게
생긴 경우에는 시로시스하고 구분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메스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포탈 베인에 드롬보시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캔서를 의심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트라헤파틱 CCC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좀 호모지니어스한 이런 메스 양상으로 보이고 에코는 좀 아이소에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페리페랄 하이퍼에코익 헤일로가 관찰되는데 HCC보다는 좀 더 두꺼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바일덕트 캔서이기 때문에 페리페랄 바일덕트가 늘어난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파이브로시스가 흔하기 때문에 캡슐라 리트렉션 간 표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리트렉션 되는 이런 소견이 특징적인 소견이라서 초음파나 CT에서 이런 소견을 관찰하면은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셀룰라 칼시노마를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페리페랄 헬로우가 아까 메타에도 있을 수도 있고 HCC에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차이점은 HCC는 메스가 커가면서 주위를 압박을 해서 파이브로시스가 생겨서 생기는 헤일로이기 때문에 좀 씬 레귤러 헤일로이고 전이성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깥쪽에 암세포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 때문에 생긴 거라서 띡하고 일레귤러한 헤일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런 감별 포인트를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HCC는 주로 싱글 메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발성의 경우에는 너터 노들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고 메타 같은 경우는 다발성으로 나타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메타와 HCC를 감별하는데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C인 경우에는 파이브로시스가 많아서 이런 캡슐라 리트렉션이 잘 생기고 HCC 같은 경우는 팽창 발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험프 사인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헤만지오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스 이펙트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서 구분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혈관 패턴으로도 좀 차이를 볼 수 있는데 HCC는 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거나 내부로 관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이렇게 밀어내는 소견이 주로 보인다고 합니다. 헤만지오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런 베슬 에코가 조금씩 보이는 것으로서 DDX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인은 사이즈가 비슷한 멀티플한 메스니까 메타스테이시스일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좀 틱한 페리페랄 하이퍼에코 헬로 보이면서 약간 바깥쪽으로 프로트루딩 되는 이런 소견 보이니까 HCC일 가능성이 많고 요거는 이제 메스이면서 캡슐 리트렉션 소견이 보이니까 인트라헤파틱 CCC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헤파틱 앱세스입니다. 이것은 라운드하고 안에 일레귤러하고 내부에 이제 앱세스가 액체니까 thick walled fluid collection이 보이면서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이 발열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리버 앱세스를 시사하는 소견이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헤파틱 바스쿨라 어브노멀리티 소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포탈 베인 트롬보시스는 시로시스일 때 생길 수도 있고 프로트롬빅 컨디션일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말리그넌트 튜머와 그냥 일반적인 트롬보스를 구분하는데 도플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말리그넌트 트롬보스의 경우에는 내부에 인터널 바스쿨라리티가 보이는데 일반적인 그냥 트롬보시스일 때는 에비에스쿨라한 것으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헤파틱 인팍션입니다. 이 경우 이스케믹 헤파타이티스 때 많이 생기고 이 경우는 LFT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게 됩니다. 초음파에는 특징적인 소견은 잘 안 보이는데 간혹 웨지 쉐입의 ill-defined hypoechoic한 리전이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상적으로 하이포텐션, 저혈압 같은 게 있거나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적인 상황과 같이 판단을 해서 헤파틱 인팍션도 초음파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케믹 헤파타이티스입니다. 이스케믹 헤파타이티스도 좀 뚜렷한 초음파 소견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콜스니스 보이는 정도가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 LDH가 좀 많이 증가될 수 있어서 LFT에서 AT, ST 증가되어 있고 LDH 증가되어 있고 이러면은 이스케믹 헤파타이티스도 환자의 그런 임상적인 양상을 고려해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파틱 컨제스천입니다.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가 있을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 IVC와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늘어난 소견 관찰할 수가 있겠고
때로는 GBOR 이데마 소견도 보이고 아사이티스 소견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동반된 환자에서 LFT가 올라가 있을 때 간 초음파에서 이러한 소견들이 보인다면은 헤파틱 컨제스천이란 LFT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흔히 보기는 힘든 병인데 버드키아리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헤파틱 베인과 IVC가 트롬보스 때문에 꽉 막힌 그런 질환으로서 생기는 것인데 초음파 소견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모틀드, 얼룩덜룩한 그런 리버 파레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파토메갈리, 아사이티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고 초음파 소견에서 헤파틱 베인과 IVC를 봤을 때 이렇게 평소보다 아까 헤파틱 컨제스천하고 반대로 이렇게 콜랩스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VC가 위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근처에서 얼라이징 이렇게 와류 소견이 관찰된다면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버드키아리 신드롬도 이런 초음파 소견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드럭 인듀스트 리버 인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타메노펜 때문에 가장 잘 생기겠고요. 이 경우는 뭐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은 없습니다. 그냥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는 것뿐이고 우리가 간 수치가 좀 급격하게 많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그 ALT와 ALP를 이용해서 R팩터란 걸 계산을 해서 어떤 패턴인지 확인을 해서 약제 종류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LFT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환자의 히스토리, 피지컬 exam을 해서 그런 과거력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간 수치 중에서 어떤 수치가 더 도미넌트하게 올랐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게 헤파토셀룰라 패턴인지 콜레스테틱 패턴인지 감별을 해서 접근을 시작을 하고 그때 초음파를 시작을 할 때는 발덕트 딜라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질환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오토임문 헤파타이티스 중년 여성한테 좀 많이 오는 병인데 그 병에 뭐 특징적이거나 의심할 수 있는 초음파 소견이 있는지요? 오토 헤파타이티스는 이제 초음파 소견이 좀 특징적이지는 대부분 않았습니다. 그냥 콜스니스가 보이는 정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우리가 루틴 랩에서 보면은 랩을 할 때 그런 오토이문 안티바디도 이제 초음파상에서 그냥 비특이적인 그냥 간염 소견이 보이고 할 때 랩에서 그냥 그 LFT 외에도 그런 안티바디도 같이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랩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소견이 있는지? 그래도 환자가 별로 안 와. 저 경북대학병원에서 팔로우한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오토이문 헤파타이티스 진단 받았다는데 초음파로서 뭔가 있는가 싶었는데 도저히 뭐 별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 이상 환자에서 그냥 바일덕트 딜라테이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뭐 메스가 있다 이러면 결국은 뭐 CT 찍고 MRI 찍고 해서 DDX 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뭐 초음파에서 이런 경우에도 간 수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는 이제 초음파를 루틴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좀 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좀 잡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헤파틱 시스트가 의심될 때는 그냥 헤파틱 시스트도 칼라를 한번 도플러를 한번 해보면 좋은 게 왜냐하면 드물지만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베인에 션트가 있을 수 있고 포탈 베인에 애뉴리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시스터다 괜찮다 하지 말고 한번 칼라를 떼어보면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베인하고 션트 또는 헤파틱 아트리하고 또 포탈 베인 션트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요즘은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가 알코올리 헤파타이티스가 오면 이제 특히 우리나라 책에는 없는데 일본 책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슈도 파레를 채널 사인케 해가지고 포탈 베인이 이제 랩터 포탈 라테랄이야 그 P2, P3 거기에 포탈 베인이 있고 그 옆 안쪽으로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된 그런 소견이 있어가지고 칼라를 띄우면
이제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된 줄 알았는데 칼라에서 아트리,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된 소견이 있어요. 굉장히 일본 책에는 특징적인 소견이라 얘가 슈도 페럴 채널 사인 그렇게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 리버 시로시스 이거 와야지. 아니요. 리버시로 오기 전에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였어. 그러니까 리버시로 전 단계 알코올릭 급성 알코올릭 감염에서 소면했어. 그 일본 책에는 많이 나오고 전번에 우리 환자 한 사람 저 선생님 중에 그 내한테 사진을 그 정리를 보내준 사람이 있었거든. 네, 시스틱 매스나 어떤 언에코에 관한 스트럭처가 있을 때 꼭 도플러를 띄어서 뭐 션트일 수도 있고 뭐 덕트 딜라테이션 아니고 아테리나 베슬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복부 초음파가 비교화되면서 이제 LFT 어노말리티가 있으면은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년 여성에서 보통 감마지 TP가 이제 만 올라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플릭 술도 안 드시고 그래서 하면은 대부분 패티리오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뭐 더 특별히 검사할 건 없습니까? 뭐 감마지 TP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이제 메이플 때 오베스티 이때 이제 주로 아이솔레이티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돼 있고 뭐 그냥 우리가 랩을 할 때 뭐 소너도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명확한 뭐 패티리뷰가 있으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 그런 게 없는데도 이제 감마지 TP가 정확하게 증가돼 있거나 ALP가 증가돼 있으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 오토 안티바디 같은 것들 같이 해서 뭐 암카 그리고 안티 미토콘드리아 안티바디 ANA 뭐 그런 거 같이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버트 신드롬 예후가 어떤가요? 길버트는 비나인 디지즈니까 뭐 그냥 예후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프라이머리 빌리어리 코란자이티스 그러니까 빌리어리 시로시스 예전에 시로시스라고 했는데 요새는 코란자이티스라고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제가 그때 한번 케이스를 발표했는데 그 환자는 사실은 이게 환자가 좀 특징상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진단을 못 해가지고 다른 로컬에서 가니까 간염이 있다. 간염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간염인지는 모르겠다. 뭐 랩을 해보면 뭐 ALP, 감마 GTP 올라가고 빌루르빈 살짝 올라가고 LFT는 AST, LT는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 환자를 초음파를 할 일이 있었는데 초음파를 딱 하니까 원장 말씀대로 그냥 약간 거칠다? 뭐 그런 느낌만 딱 들고 랩은 다음날 보통 나오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랩을 딱 보니까 빌루르빈이 3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봐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실 안토미토콘드리아 안티바디를 해가지고 그걸 냈는데 저희 쪽에서는 외부로 보냈는데 음성 나왔더라고. 그래도 이상하니까 대학병원 가서 한번 가봐라는. 그런데 그 카톨릭 병원 가니까 김홍학 선생님이 봤는데 거기서는 그 프라이머리 빌리어리 코란자이티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랩이 티피컬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또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콜레스테시스라고 얘기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다공증이 젊은 나이에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지비스톤이 잘 생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400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콜레스테시스가 생기니까. 그래서 티피컬한 이런 사인들 다 있는데도 이게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에 맞춰서 진단하는 거라. 콜레스테롤 높으면 내가 콜레스테롤 약 쓰고 골다공증이 내가 골다공증 약 쓰고 그런 식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심하면 충분히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GGT만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그 약물 건강식품에 약물 히스토리를 꼭 잘 물어봐야 되는 게 그거 때문에 리버인질이 왔는데 다른 건 다 괜찮고 GGT가 높고 초음파도 이상하고 CT 찍어도 이상하고 이런 생각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환자도 비만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약물 히스토리가 GGT가 높을 때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이. 근데 감마 GTP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이게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자가 좀 다른데. 더 높게 60 얼마가 그렇고 여자는 낮고 남자는 높고 여자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남자도 높고 여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 항상 근데 기준치는 여자들 높게 나오는 거. 예, 뭐 더 코멘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작다고 뭐 글자가 나오는데 무슨 우리가 여기에 소리가 짙다는 뜻인가요? 아니 저 줌에 들리는 처음에 소리가 줌에서 했는데 근데 그쪽 분들이 지금- 마이크를 지금은 괜찮다. 소리를 안 아 켜는 그래요. 아. 줌 마이크는 이거예요? 저희 지금 그